때로는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의 실마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놀라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그럴듯한 직관이 사실 얼마나 자주 빛나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진짜 정답을 찾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팀이 발견한 아주 기묘한 현상인데요. 소프트웨어 충돌, 그러니까 에러를 더 자주 겪는 사용자들이 오히려 서비스를 덜 떠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버그가 많으면 짜증나서 바로 해지해야 정상 아닐까요? 아,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상관관계의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충돌이 잦을수록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던 거죠. 핵심은 바로 사용량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품을 아주 많이 아주 깊게 쓰는 헤비 유저들은 당연히 여러 기능을 쓰다 보니 충돌을 겪을 확률도 높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제품을 많이 쓰니까 충성도도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충돌과 충성도, 이 둘을 모두 일으키는 공통 원인이 바로 사용량이었던 겁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진짜 사실이고 무엇이 그럴듯한 허구인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골드 스탠다드를 찾는 데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나 의학계에서는요. 어떤 증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등급표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나 주장이 다 똑같은 무게를 갖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 증거의 피라미드를 한번 보세요. 재밌죠?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나요?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히포가 있네요. 히포는 Highest Paid Person's Opinion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제일 높은 분의 의견입니다. 가장 신뢰도가 낮죠. 하지만 저 피라미드 중간을 한번 보세요.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 자리 잡은 것, 바로 무작위 통제 실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원인과 결과를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가 찾는 골드 스탠다드인 셈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 골드 스탠다드라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생각보다 자주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겸손해지는 현실이에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조차 새롭게 시도하는 아이디어의 무려 80%가 실패하거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와, 이거 대박이다 라고 확신하는 아이디어 10개 중에 8개는 그냥 꽝이라는 거죠. 자, 업계 최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슬랙의 파리드 모사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잘 풀려봐야 당신이 한 일의 70%가 버려지는 현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넷플릭스는요, 더 심해요. 자기들이 시도하는 것의 90%는 틀렸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10번 시도하면 9번은 실패할 걸 각오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쉬의 댄 맥킨리가 쐐기를 박습니다. 거의 모든 것은 실패합니다. 저는 이 경험이 보편적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들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입니다. 네, 우리의 실패 확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의 직관이 이렇게 보기 좋게 틀렸을 때 데이터를 믿었더니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실제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 색깔 때문에 글쎄 파란색을 무려 41가지나 테스트했대요. 아니 파란색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게 뭐라고 싶으시죠? 근데요. 그 사소해 보이는 변화의 결과가 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은 이 최적의 파란색 하나를 찾아낸 것만으로 연간 $10,000,000,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이 넘는 추가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색깔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도 빙 얘긴데요. 한 엔지니어가 페이지 로딩 속도를 고작 10초, 그러니까 0.01초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30분의 1에 불과한 이 찰나의 순간,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가치는요,
그 엔지니어 한 명의 1년치 연봉에 뭐 복지니 뭐니 하는 부대 비용까지 싹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속도의 아주 작은 개선이 곧 막대한 돈이라는 걸 증명한 순간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아마존입니다. 여기서 아주 고전적인 대결이 펼쳐져요. 한 엔지니어가 쇼핑카트, 그러니까 장바구니 페이지에 개인화된 상품 추천 기능을 보여주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와 최고 연봉 받는 사람의 직관, 바로 그 히포가 제대로 맞붙습니다. 한 고위 임원이 이거 당장 집어치워. 고객들이 결제하는데 방해만 되고 정신만 사나워질 거야 라면서 프로젝트를 금지시켰죠. 그런데 이 엔지니어가 포기하지 않고 몰래 실험을 감행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데이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오히려 그 기능을 안 쓰는 것 때문에 아마존이 매일 엄청난 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멋진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조직도 저렇게 데이터가 직관을 이기는 조직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성공으로 가는 청사진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딱 3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제부터 우리는 데이터로 결정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실험을 위한 인프라에 기꺼이 투자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 아주 서툴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실험을 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눌 수 있는 사용자 같은 단위가 있어야 하고요. 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만큼 그 수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가 하는 핵심 지표에 대해 모두가 미리 합의를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쉽고 빠르게 적용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핵심 지표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OEC, 즉 전체 평가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 같은 숫자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핵심 지표들의 묶음입니다. 뭐랄까,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북극성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이야기를 똑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저는 영화 애니 기분 썬데이에 나오는 알파치노의 명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승리는 한 뼘 한 뼘씩 전진해서 얻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창한 한 방이 아니라요.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수많은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진짜 승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 이건 뭐 당연히 말는 거잖아 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 그 상식적인 아이디어 중에 사실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